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입니다. 1시간 전부터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입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나와서 진입할 수 없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하면서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 경찰이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약 3,000명을 투입해가지고 주변의 시위대를 차단하고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지금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그 절차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한 20명이 그 근방에서 나타나서 항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은 우회적인 침투라고 그럴까요? 진입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 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경호청 차장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경호청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은 경찰이 연행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진두지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만 통과하면은 경호처의 저항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이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충돌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만큼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각 기관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측근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최 대행은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님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 했으니까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뜻이죠.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했고 그 전 단계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임을 권한대행이 확인시켜 준 겁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은 충돌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강제 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라는 의미를 기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와 체포영장 집행을 다 같이 충돌이라고, 이 양비론으로 비교하면은 합법과 불법을 동급으로 보니까 그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돌은 저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에 보면은 안토니오라는 베니스 상인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샤일록이 약속 정서를 쓰는데 이자는 안 받겠다. 그 대신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은 당신의 심장 근방에서 한 1파운드의 살점을 내가 떼가겠다 하는 괴기스러운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니까 판사가 좋다. 살점을 떼가라. 그러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명판결을 내린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고난대행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 입장에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은 고난대행은 집행해야 된다. 그러나 충돌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충돌은 합법적 행위에 저항하는 그런 물리력 행사를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법집행에,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공수처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행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 행위 자체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에 저항한다 하면은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이제 형법적으로 져야 될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연금 수령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경호처가 저항할 수가 없고, 경호처의 최고 지휘자는, 경호처를 지금 지휘하는 최종 책임자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즉 경호처들어 법 집행에 저항하지 말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